현대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 저장소는 DB, 그리고 R이 있고 RStudio는 R이라고 하는 언어를 잘 다룰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죠. IDE죠. 그래서 이 DB라고 하는 것도 얘를 잘 다룰 수 있게끔 해주는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DBMS라고 합니다. 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DBMS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DB를 우리가 다룰 때 사용하는 언어를 SQL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SQL이라고 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SQL을 공부를 하세요. DBMS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를 제가 들고 왔는데 SQLite, 처음 거와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SQLite라고 하는 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MySQL, MySQL, 그 다음에 MariaDB, 그 다음에 이거는 PostgreSQL이에요. PostgreSQL, 그리고 BigQuery, 이렇게 4개가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R이랑 되게 궁합이 좋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SQLite예요. SQLite. 그리고 두 번째는 이 PostgreSQL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MySQL이랑 그 다음에 MariaDB 얘네는 약간 형제격인데 얘는 R이랑 궁합이 잘 안 맞습니다. 미믹이 PostgreSQL을 주로 사용해서 잠깐 공부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PostgreSQL이 R에서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그 데이터베이스 그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도 R에서의 기능들을 이제 여러 가지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PostgreSQL이 dprior 혹은 dbprior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다 지원해줘요. 그래서 현재는 PostgreSQL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랑 R과 연동을 하면 제일 좋다. 네. 그러면은 태도님께서는 사실 요거가 어려우시다면은 오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저희가 배울 게 뭐냐, 얘네들이랑 연동을 하는 걸 배우고 연동을 해 놓으면은 얘네들을 배울 필요가 없다가 오늘의 포인트죠. 그 주제예요. 띠임이에요. 네. 나중에 정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SQL을 다루시는 분들과 협업을 해서도 그냥 풀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SQLite은 장점이 뭐냐면은 가볍습니다. 뒤쪽에 이제 light라고 써놨죠. 그리고 여기 PostgreSQL은 완전 이제 전문 그 DB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기업들이 사용을 합니다. 뭐 애플 이런데. 그 SQLite은 원래 태생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는데 얘가 정식 제품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DBM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면은 야 이거 좋아 라고 하면 안 믿죠. 그럼 실제로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줄 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은 진짜 조그만한 프로그램이 SQLite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되게 핵심적인 기능들을 담고 있으면서 너무나 라이트하다. 그러니까 라이트하다는 거는 프로그램 용량이 진짜 작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개인이나 혹은 중소사업자가 쓰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사용하는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본격적으로 DB 데이터 저장소를 이용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 PostgreSQL로 넘어가시면 되겠다. 네. 제가 가볍다고 했는데 얼마나 가볍냐면은 파일이 딱 3개예요. 파일이 딱 3개고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에서 돌아간다. 즉 윈도우, 리눅스, 맥 이런 데에서 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로컬에 사용해 좋고,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 처음에 SQL을 배우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좋다. 근데 이제 제가 말했듯이 기본 기능밖에 없어요. 왜냐, 프로토타입이고 처음 사람들 사용할 때 그냥 이제 맛보기용 프로그램이라서 강의 안에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들어가냐면 구글에다가 SQLite 이렇게 써주세요. SQLite 홈페이지 이게 뜨는데 여기에서 다운로드 페이지를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 개 파일 중에서 여기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리눅스, 맥 OS, 윈도우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자기에 맞는 OS 버전용 SQLite Tools라고 써있는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네? SQLite Tools. 그래서 저는 윈도우를 지금 쓰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 SQLite Tools Win 32 요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풀면 되겠죠? 풀어봤습니다. 풀면은 이렇게 3개의 파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요 가운데 SQLite3.exe 얘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댓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끊고 갈게요. 네, 경미님도 하셨고, 자 그러면은 저랑 기본 R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걸 저랑 설치를 하면서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 다운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걸 다시 꺼봅시다. 꺼보시고 여기 터미널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터미널이라고 치면은 윈도우즈 터미널이 떠요. 혹은 이 터미널이 없다. 그러면은 파워쉘이라고 있습니다. 파워쉘. 이렇게. 이것도 없다 자기가. 그러면은 이제 커맨드 라인 cmd라고 하는 커맨드 프롬프트 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다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한번 켜봅시다. 켜보신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 나왔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다운을 받았던 SQLite3.exe 요거를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들어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안 들어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진도 나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게 라이브가 또 천천히 진행하는 맛이 있죠. 천천히 같이. 안 되면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셔야 돼요. 이거, 태도님 들어와지세요? 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들어와지네. 경민님은요? 경민님 안 되죠? 그죠? 이거 원래 정상이에요. 태도님은 아마 SQL이 깔려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깔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돼야지 정상이에요. 왜냐? 이제 시스템 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커맨드 프롬프트에다가 뭔가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SQLite3.exe라고 하는 걸 실행해 라고 하는 명령어를 우리가 방금 넣은 거예요. 근데 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안 알려줬죠. 컴퓨터한테. 이거 어디에 있는 컴퓨터 파일 실행해 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태도님이랑 저랑은 지금 실행이 된 상태예요. 근데 경민님은 혹은 처음 한 번도 설치를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방금 다운로드를 받으신 분들은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컴퓨터가 이 SQLite3라고 하는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뭐냐? 환경 변수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환경 변수라고 이렇게 쳐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System Environment Variable 이라고 하는 것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env라고 하면은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 들어가 보면은 여기 오른쪽 아랫부분에 Environment Variable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냐면 내가 이 커맨드 프롬프트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실행해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찾는 폴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컴퓨터에서 뭐 SQLite 실행해? 그럼 어디 있는데? 근데 그걸 안 알려줬으면은 그러면은 예전에 나보고 여기 들여다보라고 한 그 리스트 있었지? 하고는 찾아보는 그 폴더 리스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유저 베리어블, 즉 내가 윈도우 로그인을 했을 때 찾아보는 나만의 폴더 리스트, 밑에는 시스템 베리어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해도 찾아보는 그 폴더 리스트가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 중에서 path variable이 있습니다. 여기 path variable.
이제 여기 해서 제가 더블 클릭을 해서 요거를 켜놓을게요. 여기까지 지금 되시나요? 잘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하는 말이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바로 댓글 남겨주셔야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거 한번 공부하고 말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이거 환경 변수 설정하셔야 됩니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태도님 잘 하셨고, 예. 지금 경민님 입장에서 경민님이 새로운 파일을 다운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커맨드 이 창에다가 넣었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파일이 있는 곳을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바탕화면을 등록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운받은 다운받은 파일을 지금 얘네 요 3개 있죠. 요 3개를 그냥 복사해서 컨트롤 X를 누르셔도 되고 복사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폴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 이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R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R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제가 설치를 다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이 3개 파일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폴더를 여기 환경 변수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놓은 상태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C 드라이브 안에 R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이 파일 3개를 저장을 해놓고 이 폴더를 환경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켜놨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경민님 특히나 경민님이랑 그 다음에 방금 오신 KSM님 요 3개 폴더를, 3개 파일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저장을 한 후 그 폴더를 환경 변수에다가 등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커맨드 프롬프트에다가 SQLite3.exe 얘를 쳤을 때 요게 잘 나오면 댓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윈도우랑 친하지가 않았거든요. 한 4년 전? 네. 그때는 제가 무슨 R 패키지였나? R 툴즈를 사용해서 막 뭔가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너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막 인터넷에다가 이거 안 돼 라고 쳤는데 그 스택 오버플로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는 environment variable을 에디트를 하래요. 근데 environment variable이 뭐야 도대체.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설치하는 게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오케이. 상래님 안녕하세요. PostgreSQL로 하시고 계시는군요. DBI. 저희 그거 할 겁니다. 결국엔. 네. 태도님 맞죠? 네. 이게 처음 이 지식이 없으면은 무슨 컴퓨터 설치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 진짜 그때는 막 4시까지 안 자고 그랬거든요. 새벽 4시. 근데 수사과정 1년 반 차 때였나? 숙제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무슨 패키지에 라이브러리 DLL인가? 아무튼 그거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어서 등록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새벽 4시에 눌렀습니다. 너무 힘들다. 한국 가야 되나? 이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경민님 되시나요? KSM님이랑 이거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가 반이죠. 자, 그렇게 등록을 하셔야지 실행이 된다. 네, 여기까지 됐으면은 얘를 어떻게 하냐?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보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quit. 네모난 거북이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분들이 좀 오시는군요. 네. .quit 하면은 이렇게 나가져요. 그래서 저희가 켜고 끈 거예요. SQLite라고 하는 SQLite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서 켜고 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SQLite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db라고 하는 확장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할 건 뭐냐? CSV 파일로부터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하냐? 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폴더를 자기의 현재 워킹 디렉토리로 가봅니다. 그래서 저는
rtidyverse, 오케이?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할 거예요. 자기 작업 폴더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클릭하고 윈도우즈 터미널에서 열기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현재 작업 폴더에 열려요. 작업 폴더에 들어와서 이게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폴더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정말로 제가 잘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s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파일, reference 엑셀 파일, 서울 무빙, 집 이렇게 다 오른쪽에 보이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 데이터 CSV라고 하는 파일을 저희가 하나 만들 거예요. 엑셀을 그냥 불러서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그냥 아무 데이터, 저는 이제 ID, name, score 이렇게 해가지고 ID는 1, 2, 3, 4 그리고 name은 그냥 제가 넣고 싶은 이름, 그 다음에 score 이렇게 세 줄을 넣었습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되 여기 파일 가셔서 save as 라고 하시고 this PC 저장을 하실 때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CSV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를 해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자기 원하는 뭐 테스트 뭐 CSV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요걸 눌러서 자기 원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은 테스트 CSV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갖춰야 될 게 뭐냐? 내가 작업 폴더에 들어와서 그 작업 폴더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볼 수가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내가 데이터베이스에다 넣고 싶은 정보가 들어있는 CSV 파일이 들어있는 상태면은 됩니다. 오케이? 헤더님 혹시 되셨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여기에서 똑같이 SQLite 3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와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요 SQLite의 명령어는 dot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dot open moving 그 다음에 data dot db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 폴더에 movingdata.db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mode CSV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이제 CSV 파일을 불러올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mode CSV, 그래서 .mode CSV라고 칠게요. 그리고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CSV 파일에 헤더가 있다라고 하면 header 한 다음에 on 이렇게 okay? headers on 이렇게 칩니다. okay? 그리고 import file name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테이블에다가 만들지 테이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import를 할 거고 나는 어떤 파일을 지금 들어올 거냐면 CSV, test CSV 맞죠? okay, test data CSV okay. test data CSV를 네, test data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불러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tables라고 한번 써봅시다. tables 이렇게 하면은 test data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이 테이블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냐 이렇게 이걸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이러한 SQL 문법을 사용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select 그 다음에 얘는 everything
모든 그 select everything from 내가 만든 테이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est data라고 하는 것. 그리고 limit 5는 R 코드로 보면은 head 5입니다. 그래서 5줄만 보여줘 라고 하는 게 이러한 문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마이콜론 얘를 찍어야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CSV에서 넣어놨던 ID, Name, Score 얘네들이 잘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이 이모지를 사용한 채팅창 샤방하게 만들기 프로젝트에 잘 동참하시고 계시군요. 네, KSN님 결과대로 나왔습니다. 굿. 여기까지는 이제 잘 따라오신 거죠.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해온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SQLite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잘 다루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시스템상에 등록을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CSV라고 하는 이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이 SQLite의 안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에다가 임포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CSV 파일을 다루는 것보다 이 SQLite이 지가 잘 다루는 테이블 형태로 바꿔서 이 안에서 우리가 뭐 어떤 필터링을 해줘 아니면은 얘랑 합쳐서 테이블 하나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빠르게끔 작동할 수 있게 빠르게 작동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SQLite를 막 계속 다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dplyr 패키지, 그러니까는 tidyverse에서 우리가 dplyr 패키지를 사용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상을 할 수 있어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dplyr 패키지가 우리 대신에 이러한 일들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SQLite이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을 조금만 더 해볼 텐데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값을 넣는 것 그리고 리스트 확인, 테이블 지우기까지만 하고 저희는 이제 SQLite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로 방금 전에는 CSV 파일에서 테이블을 불러다가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SQLite 안에서 그냥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create,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테이블의 이름 my score라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바로 치면은 이제 이렇게 점점점 하고 꺽쇠 표시가 나오거든요. 얘는 R로 치면은 여러 줄 입력을 하는 모드예요. 그래서 여러 줄 입력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세미콜론을 딱 입력을 한 순간 그 코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칼럼의 이름은 ID, 그리고 얘는 데이터가 인티저, 정수를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name을 넣을 테고 얘는 텍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score 한 다음에 int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은 tables라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이제는 테이블이 두 개가 생긴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쓸통님 SQL에서 int 같은 키워드를 소문자로 쳐도 문제는 없는지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아시는 분 상래님 혹시 아십니까? 하고 id int 되네요. 오케이. int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소문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굿. 해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뭘 넣었냐? insert into my score.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만든 테이블에다가 my score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id, name, score 칼럼에다가
다음과 같은 값을 집어넣겠다. 123 student 1 10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뒤에 세미콜론 딱 찍어야지 이 모드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MyScore라고 하는 테이블에 ID name score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value를 123 student 1 10 이렇게 넣어줘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네. 이랬을 때 테이블즈를 다시 보고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3개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 select everything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MyScore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집어넣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지금 뭐 별거 한 거 없어요. 사실 R로 치면 테이블 오브젝트 하나 만든 다음에 첫 줄에다가 데이터 집어넣은 거밖에 없거든요. 그죠? 저희가 한 거를 R 코드로 하면은 한 줄을 한 거죠. 한 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테이블을 지울 때는 drop 테이블 한 다음에 테이블 name 하면 됩니다. 경민님, 언제 마침표를 넣고 언제는 사용하지 않는데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는 SQLite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의 명령어는 다수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SQL 언어, 그러니까 SQL 언어를 그러니까 SQL 문법은 이렇게 다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drop,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my, score. 그러니까 SQL 문법을 맞출 때는 이렇게 세마이콜론을 하고 그 다음에 SQLite의 명령어들 얘는 뒤에다가 이걸 안 붙여도 되는 거죠. drop table MyScore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지우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즈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MyScore 테이블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재 사이즈가 16KB거든요. 킬로바이트거든요. 16킬로바이트. 근데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우리가 집어넣으면은 이 DB 파일이 커집니다. 그 상태에서 테이블을 지운 경우에는 그럼 DB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없으니까는 사이즈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줄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Moving Data DB라고 하는 걸 일단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뭘 해보냐. 이 서울 무빙 데이터 얘가 50메가짜리거든요. 이 서울 무빙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SB 그리고 임포트 뭐였죠? 임포트 저 파일을 여기에다가 불러와라. 서울 무빙 2021 7-09 hi.csv 이 파일을 무빙 07이라고 하는 데다가 불러와. 그러면은 얘가 막 읽고는 이렇게 DB 파일이 커졌습니다. 61메가가 됐어요. 얘를 지금 읽어서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DB 파일이 커져야겠죠. 자, 그 상태에서 .tables를 누르면 moving 언더바 07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겼고 한번 봐야겠죠. everything from 그 다음에 moving 언더바 07 그 다음에 limit 그래서 5줄만 보여줘 라고 하면 이렇게 5줄이 이렇게 들어온 걸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 한글이라서 다 잘린 거예요. 지금 깨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tables라고 하고 그 다음에 drop table moving 언더바 07 이렇게
하고 지웠습니다. 그러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가 그대로 61메가예요. 얘를 이제 지우려면은 이 vacuum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vacuum. VA 하는 걸 이렇게 실행해주면 그 다음에 요 db 파일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SQL에 대한 뭔가 어떻게 얘가 돌아가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임포트를 해서 뭐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보고 네? 이런 것까지 그냥 맛보기로 공부를 해봤습니다.